멜의 구멍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중 하나였어요. 보통 캠프파이어에서 나누는 평범한 무서운 이야기 따위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신비였죠. 존재에서는 안 될 끝없는 구멍. 멜 워터스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이상하고 불길한 구멍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가 말하기를 아무리 긴 로프를 내려보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해요. 구멍 주변은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엄청 깊은 구멍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래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멜과 이웃들은 이 구멍을 끝이 없는 곳처럼 이용했어요. 쓰레기, 낡은 가구, 고장난 가전제품을 던져 넣었죠. 모든 물건이 소리 하나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답을 찾고 싶었던 멜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낚싯줄에 사탕 하나를 묶어서 천천히 구멍 속으로 내려보냈어요.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끌어올려 보니 사탕이 여전히 마른 상태였어요. 이 결과는 그의 호기심을 더 키웠어요. 계속해서 줄을 더 많이 풀었고 수천 피트나 내려보냈어요. 그래도 바닥에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구멍이 그렇게 깊을 수 있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멜은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구멍 안에 넣어도 아직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깊이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입구는 폭이 약 9피트 정도 되고 완벽하게 원형이었대요. 처음 15피트 정도는 돌벽돌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누군가 우물을 파다가 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구멍 근처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어지럽고 강한 불쾌감이 밀려와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그곳은 뭔가 아주 잘못된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바꿔 놓은 부활. 사건은 훨씬 더 무서워졌어요.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죽은 개를 구멍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사람들이 그 개를 숲속에서 뛰어다니는 걸 봤대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본 사람들은 개가 이상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마치 부자연스러운 곳에서 돌아온 것처럼요. 그 뒤 곧 또 다른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밤이 되면 구멍에서 이상한 빛 기둥이 올라왔대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어떤 빛은 깜빡거리며 움직였고 어떤 빛은 유령 램프처럼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소리였어요. 깊은 잉잉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워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오한이 돋았대요. 이외에도 이상한 보고가 많았어요. 구멍 근처에서 가져온 얼음은 얼어있지 않고 불타올랐고 때로는 검은 빛기둥이 똑바로 위로 쏘아 올라가는 게 보였대요. 멜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후에는 정부 요원들이 나타나서 그를 땅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는 수상한 남자들, 이상한 차량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멜 말에 따르면 그 부지는 빼앗겼고 돌아가려고 하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번번이 막혔다고 해요. 타오르는 얼음의 미스터리. 멜이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자 평범한 민간 복장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 남자는 멜에게 더 이상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서 그곳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심지어 비밀 마약 활동까지 포함해서요. 멜이 언론에 연락하겠다고 대응하자 그 남자는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누가 믿겠냐고 우겼어요. 이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건 아트벨과 그의 라디오 청취자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상하고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에 끌리곤 했으니까요. 곧 아트가 멜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멜은 이웃에게 들은 불안한 이야기를 전했죠. 이웃이 하늘로 곱게 뻗어 올라가 구름을 가르는 검은 빛기둥을 봤다고 했어요. 멜 본인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보고만으로도 정말 불안했어요. 구덩이 자체도 멜이 전에 설명한 것과 달라 보였어요. 돌 대신 안쪽이 이상한 재질로 만든 금속 고리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호기심 많고 조심스러운 멜과
보스크 커뮤니티 사람들은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얼음을 가득 채운 양동이를 1000피트 깊이로 내려보내고 비교를 위해 지상에도 얼음을 놓아두었죠. 양동이를 다시 끌어올렸을 때 지상에 있던 얼음은 녹아버렸는데 구덩이 깊숙이 있던 얼음은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얼음이라기보다는 소금 덩어리처럼 보였어요. 이상한 얼음을 불로 녹여보려고 하자 더 기이하게도 불이 붙어서 오랫동안 타올랐어요. 계속해서 얼음 양을 다르게 테스트해보니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정상적으로 녹았고 때로는 똑같은 타는 물질로 변했죠. 관심과 흥분이 커지면서 보스크 그룹 중 한 사람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 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룹은 그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거부했어요. 시간 왜곡과 불가능한 라디오 신호. 몇 년 후 멜이 그 구덩이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제안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곧 멜은 설명 없이 사라졌고 군이 그 지역을 장악했다고 해요. 그 구덩이 바닥에 무엇이 있든 강력한 세력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오늘날에도 멜의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위치를 가리키는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도착해보니 땅이 완전히 평평하고 아무 흔적도 없어서 구덩이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장소가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비밀 속에 묻혔다고 믿죠. 그래도 이 전설은 사라지지 않아요. 끝없이 깊고 어둡고 부자연스러운 구덩이는 사람들이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라디오쇼가 끝날 때 멜은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다음 출연 날짜가 되자 그는 사라졌죠.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이 침묵 때문에 텔레비전 취재진이 앨렌스버그로 가서 조사했어요. 그들은 그 구덩이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이나 진행 중인 군사활동을 암시하는 군 기록과 증거를 발견했어요. 오랜 3년 후에야 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엄격한 규칙 아래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연간 약 4억 3천만 원 정도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조건은 그 장소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바로 미국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떠나는 게 간단해 보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멜은 거래를 받아들이고 호주로 이주해서 몇 년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향수병이 심해지고 가족과 고향 생활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결국 그는 몰래 미국으로 돌아와 가족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죠. 돌아오는 길에 점점 더 큰 위험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 직면하면서도 구덩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멜은 가족을 방문하러 돌아왔고 심지어 아트벨의 라디오쇼에 다시 출연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사건이 갑작스럽고 불안하게 급변했어요. 방송 예정일에 멜은 조카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승객들 사이에서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경찰이 출동했죠. 모두가 조사받고 나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여행을 계속했어요. 이상한 일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멜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샌프란시스코 골목에 누워 있었어요. 기억에서 12날이 통째로 사라졌죠. 지갑은 없어졌고 팔은 아프면서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정맥 주사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여러 개의 어금니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멜은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진 채로 남겨졌어요. 비행금지 구역과 검은 사각형. 멜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됐어요. 그는 자신의 땅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었고 곧 허락 없이 자신의 땅에 지어진 건물과 도로 때문에 법적 싸움에 휩쓸리게 됐죠. 멜은 정부가 그 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설명은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나중에 아트벨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을 때 멜은 자신의 은행 계좌가 완전히 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도 아트벨은 여전히 관심을 보였고 멜을 다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그 대화에서 멜은 텔레비전 제작진이 자신의 땅에 있는 그 유명한 구멍을 찾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어요. 그들은 구멍을 찾지 못했지만 그 지역에 군대의 강한 활동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죠. 곧 새로운 제안이 생겼어요. 멜의 땅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 금지 구역은 계속해서 커졌답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이상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어요. 이성 이미지 웹사이트에서 그의 땅 주변 지역을 덮는 커다란 검은 사각형이 보였어요. 그 안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볼 수 없게 막아놓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멜의 이야기가 꾸며진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한 제안들과 땅 주변에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네바다의 두 번째 구멍. 멜이 처음 아트벨에게 연락한 지 6달이 지났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바다의 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멜의 발견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어요. 바닥 없는 구멍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요. 그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고 멜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새로운 기회에 힘입어 멜은 네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또 다른 바닥 없는 구멍을 조사하러요. 이 두 번째 장소는 다른 지역에 있었고 방문하기 전에 현지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인 보스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들은 멜이 솔직한지 미디어나 정부와 숨겨진 연관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들이 멜을 믿을 수 있다고 느끼자 멜은 그 장소로 안내됐어요. 모두들 이 두 번째 구멍 바닥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첫 번째 구멍과 달리 이 구멍은 부족 땅이 아니라 공공 땅에 있었어요. 보스크 사람들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고 1800년대부터 네바다에서 양치기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 장소를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이 구멍이 최소 200년은 됐고 너비가 약 9피트쯤 되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장소의 이야기는 19, 90년대 초에 시작됐어요. 지질학자와 야생생물 생물학자들이 아마르고사 사막에 숨겨진 수직 샤프트를 발견했죠. 그들은 이게 정상적인 지질 현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대 풀들로 가득 찬 수중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일 수 있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데빌스 홀이라고 알려지게 됐어요. 주의를 끈 건 구멍 자체뿐만 아니었어요. 안쪽 물도 마찬가지였죠. 데빌스 홀은 실제 장소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 있는 깊고 물이 찬 동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현지 사람들은 동물들이 그 지역을 피한다고 주장했죠. 방문객들은 기술에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했어요. GPS 기기가 작동을 멈추고 너무 가까이 가면 휴대폰 신호가 사라진다고요. 유사점이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미스터리는 아직 더 있었어요. 데빌스 홀은 에어리어 51이라는 매우 비밀스러운 군사기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 기지는 오랫동안 UFO 이야기와 정부 비밀과 연결돼 있죠.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두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믿어요. 데빌스 홀과 멜의 구멍이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지하 깊숙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떤 이론들은 이 구멍들이 지구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터널 시스템의 입구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 길들이 오래전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에요. 치유, 타오르는 얼음, 그리고 구덩이로 무너져 내린 집. 새로운 경험 하나가 멜의 인생을 서이모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았어요. 이 사건 전에 멜은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의사들로부터 거의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만남 이후로
그의 상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운이 돌아오고 멜은 여러 해 만에 가장 건강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몇 달 후 멜은 코스트 투 코스트 라디오쇼에 다시 나와서 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는 멈추지 않고 타오르는 그 얼음에 대한 이상한 실험 이야기를 다시 했죠. 보스케 지방에 사는 한 남자가 이 얼음 조각을 집에서 난방으로 써봤는데 결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그 얼음이 만든 불은 몇 달 동안 전혀 약해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어요. 집안 공기를 서서히 바꿔서 습기를 모두 빼앗아가고 모든 게 극도로 건조해졌죠. 그 집에 살던 남자는 심하게 탈수됐고 피부가 고통스러울 만큼 말라버렸어요. 심지어 물을 끓여도 이상하게 증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불꽃 쪽으로 곧장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얼음으로 데워지던 나무난로가 오두막 바닥을 뚫고 떨어졌어요. 마치 아래 땅이 약해진 것처럼요. 주인들은 손상을 고치지 않고 구멍을 덮어놓고 불을 계속 썼어요. 몇 주 후에 오두막 전체가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닳아서 사라진 것 같았죠. 주인이 동생과 함께 한 달쯤 후에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난로가 이전보다 약 1m 50cm쯤 더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그 타오르는 얼음이 난로 아래에 메레 끝없는 구덩이와 비슷한 작은 구덩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변은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난로를 꺼낼 수 없었고 큰 크레인을 불러서야 새로 생긴 구덩이에서 난로를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불가능한 구멍들의 네트워크. 네바다 지역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미국 서부의 외딴 곳곳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각 장소는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특징을 가졌어요. 완벽하게 둥근 입구, 돌이나 금속으로 된 안쪽 라이닝, 그리고 광범위한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보고들에서 패턴이 드러났어요. 구덩이들은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군사시설 근처에 몰려 있었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게 자연적인 형성이 아니라 지구 표면 아래에 있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의 출입구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정부는 새로운 구덩이가 보고될 때마다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대응했어요. 보고된 지 몇 주 안에 군인들이 와서 지역을 봉쇄했죠.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고 지역 주민들은 이주되거나 여러 방법으로 입막음당했어요. 이런 대응의 일관성은 이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억누르려는 조직적인 노력임을 시사했어요. 특히 불안한 보고 하나는 지질학자로부터 왔어요. 그는 7개 주에 걸쳐 17개쯤 비슷한 구덩이 위치를 대략 매핑했다고 해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에서 보면 구덩이들이 대략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했어요. 이는 지하 통로나 어떤 조화된 목적을 위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죠. 드론의 마지막 전송. 멜의 구덩이 이야기에서 가장 최근이자 아마도 가장 무서운 발전은 독립연구팀이 새로 발견된 구덩이 중 하나의 첨단 드론을 투입했을 때 일어났어요. 이건 과거의 단순한 낚싯줄 실험이 아니라 고화질 카메라와 깊이 센서, 통신 장비를 갖춘 정교한 기술이었죠. 드론은 몇 시간 동안 내려가면서 지상팀에게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끝없는 어둠, 안정된 온도, 바닥에 흔적 없음이요. 하지만 드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곳에 도달하자 상황이 변했어요. 온도 일기가 갑자기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드론 카메라가 샤프트 벽에서 희미한 빛을 포착했죠. 이건 반사나 장비 오작동이 아니라 리듬 패턴으로 맥동하는 실제 생물 발광 현상이었어요. 약 4,572m 깊이에서 드론 센서가 있어서는 안 될 걸 감지했어요. 공기 흐름이요. 강하고 일관된 공기 움직임은 좁은 샤프트 너머로 거대한 열린 공간이 있음을 시사했죠. 드론의 소나는 주요 구덩이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동굴들을 매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은 발견이 나왔어요. 드론 카메라가 깊숙이 움직임을 포착했죠.
쓰레기나 장비 오작동의 무작위 드리프트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거기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드론의 모션 센서에 등록될 만큼 크고 이 기계 침입자에게 호기심을 보일 만큼 지능적인 무언가요. 드론의 마지막 전송은 짧고도 끔찍했어요. 카메라가 아래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형체를 보여줬죠. 드론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거요. 마지막으로 전송된 이미지는 거대하고 분명히 지적인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 신호가 영원히 끊어졌죠. 정부의 확대와 은폐 작전. 드론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알려진 구멍 장소 주변에 군사시설이 세워졌고 이 현상과 관련된 정보에 특별히 새로운 분류 등급이 만들어졌죠. 목격자들은 집에서 사라지는 걸 넘어 모든 공식 기록에서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폐 작전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섰어요. 온 가족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아래로 이주당하고 신분이 바뀌면서 과거 삶이 지워졌죠. 구멍이 있는 땅의 소유권 기록은 그 땅이 항상 정부 소유였다고 바뀌었고 이성 이미지는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그 흔적이 모두 제거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기억 수정 절차에 대한 보고예요. 구멍을 만난 몇몇 사람들은 멜이 설명한 그 미스터리한 12날 실종 후처럼 기억에 공백을 경험했다고 해요. 의학적 검사는 정교한 신경 개입의 증거를 드러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암시하죠. 은폐의 규모는 연구자들이 학술 논문, 뉴스 기사, 심지어 라디오쇼 대본까지 구멍을 언급한 것들이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명확해졌어요. 멜 워터스와의 아트벨 인터뷰는 한때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전 세계 서버에서 복사본이 삭제되면서 점점 찾기 어려워졌어요. 세계적인 연결. 미국 정부가 구멍에 대한 정보를 억압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묘사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 호주 아웃백, 사하라 사막에서 모두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무적행 같은 구덩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장소들을 조사하려던 국제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겪은 것과 같은 정부 간섭 패턴에 직면했어요. 군사봉쇄, 비행금지 구역, 목격자 협박이 어느 나라에서든 표준 대응이 됐죠. 이는 정상적인 외교 경계를 초월한 국제 협력 수준을 시사해요. 이 현상의 세계적 성격은 이 구멍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일까?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지능체가 만든 인공 구조물일까? 그 배치에서 관찰된 기하학적 패턴과 광활한 거리를 넘어선 동일한 특징은 기존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과 조정을 암시하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멍들이 인류 문명보다 앞선 고대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다고 이론화했어요. 다른 이들은 비인간 지능체가 만든 감시 스테이션이나 접근 지점일 수 있다고 했고요. 가장 무서운 가능성은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 숨겨진 목적을 위한 세계적 인프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확대되는 이상 현상. 정부의 억압 노력이 강화되면서 구멍과 관련된 현상이 새롭고 더 불안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봉인된 장소 근처에서 시간적 이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나왔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 슬립을 경험하며 순간적으로 다른 시대에 옮겨지거나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목격했다고 해요. 전자기기들은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구멍 근처 장비가 불가능한 판도값을 표시하고 존재하지 않아야 할 출처로부터 신호를 받았죠. 라디오 수신기는 수십 년 전 방송을 잡았고 GPS 시스템은 알려지지 않은 지리에 해당하는 위치를 보여줬어요. 일부 기기들은 알려지지 않은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구멍과 관련된 지능체가 인간 기술과 인터페이스하는 법을 배웠다는 걸 암시하죠. 생물학적 효과는 죽은 동물의 부활을 넘어섰어요. 구멍의 영향에 노출된 살아있는 생물들이 빠른 진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죠. 식물들은 세대가 아닌 며칠 만에 불가능한 형태로 자라며 새로운 기관과 능력을 개발했어요.
동물들은 향상된 지능과 외부 의식에 의해 지시되는 듯한 행동 패턴을 보였죠. 가장 불안한 건 인간 변화에 대한 보고예요. 구멍에 장기간 노출된 개인들이 향상된 감각 능력과 심령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하 네트워크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했죠. 이 향상된 인간들은 구멍의 진짜 본질과 그 뒤의 지능체에 대한 정보의 통로가 됐어요.